안녕하세요. 반풀3 이번에는 스피드로 풀어가는 유형편. 이 파트를 제가 왜 앞에다 놓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가실 적에 이제 앞으로 혼자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가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공부하시라 해서 제가 앞에다 놓는 겁니다. 앞에 1단원, 2단원은 그냥 워밍업 하는, 계산하는 과정들을 소개해 드린 거고,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문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꼭 나오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 중에 개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나오면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가라고 해서 소개해 드리는 유형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한 2번만 반복하신 다음에 제3단원 이제 농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까 이제 10일과 자연수업 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업 5년 던 연수에 참가한 누적 인원이 123,450명이다. 올해는 11%가 증가가 예상된다. 올해 증가 인원은 몇 명이겠는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의 11%를 계산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다? 1, 2, 3, 4, 5, 0 곱하기 0.11.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나중에 풀어서 뭔지 모르지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1, 3, 5, 7, 9 뭐 이렇게 풀러갈 거. 5, 0 이렇게 풀러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수 2개 잘라내니까 13579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극히 정상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의 단순 계산할 때 이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우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풀러 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얼마? 1, 2, 3, 4, 5, 0 곱하기 0,11 그랬어요. 결론 뭐예요? 10이라고 얘하고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 곱한 다음에 나중에 소수 뒤에서 2개 잘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어떻게 한다? 앞에 수는 그대로 쓰고 맨 끝에 수는 여기다 그대로 쓰세요. 얘는 불변이에요. 얘 첫 수와 마지막 수는 불변. 요 가운데 수들이 문제가 되는 거. 이 가운데 수들은 어떻게 하냐? 2개씩 더하는 거. 이렇게 2개 더했다가 여기 3, 요렇게 2개 더했다가 5, 요렇게 2개 더했다가 7, 요렇게 2개 더했다가 9, 요렇게 2개 더하면 5. 그래서 13579. 이렇게 나오죠. 근데 2개 잘라 버렸으니까 13579. 그래서 몇 번이? 1번이 답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접근해 가시라는 거예요, 실제. 무슨 숫자 나올 적에 요렇게 11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오면 11의 속성을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실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제 누적 인원이 132,540명이다. 올해는 11%가 증가됐는데 올해 누적 인원 몇 명을 예상? 올해 누적 인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원래 X가 있었어. 그런데 또 몇 프로가 늘었대? 11%가 늘었대. 그럼 이거에 0.11x가 늘은 거니까 결국은 1.11x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11x가 되시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1.11x가 되시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2 540 곱하기 1.11 하라 그런 뜻이죠. 아니면 아까처럼 여기다가 11을 곱해서 나온 값을 여기다 더하면 돼. 그래도 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계산하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111. 결국은 132 540 곱하기 111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 여기다가 132,540에다가 곱하기 0.11 해서 나온 값을 여기다 다시 더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얘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1은 변동이 없다. 0은 변동이 없다. 요 두 번째, 얘 항상 대칭이 가운데 수를 놓고 대칭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요렇게 2개 더하세요. 여기 4. 요렇게 2개 더하세요. 여기다가 4 이렇게 썼어요. 요 가운데 수만 이제 정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운데 수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 개를 더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됐어요? 오케이.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더하세요. 하나씩 밀려가면서 그럼 얼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렇게 더하니까 그렇죠? 7에다가 여기 11 이렇게 더하니까 여기 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그랬는데 보니까 1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10 있고 11 있고 9 있고 4 있고 0 있어. 이런 수들은 뭐다? 얘는 1, 10, 100, 1000이잖아요. 1000이 몇 개 있다? 11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1은 4개 아니고 10개 올려줘야 돼. 그럼 얘는 만이 몇 개 있다? 10개 있다니까 10만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려줘야 돼. 딱 그래서 얼마? 1, 4, 7, 1. 끝났네요. 그렇죠? 이게 다 똑같네. 똑같네.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1, 4, 7. 여기 얼마다? 9. 그렇죠? 9. 여기 1, 4, 7, 1. 여기 또 1 있네요. 그렇죠? 여기 얼마? 9, 4, 0. 그래서 두 개 잘라니까 1, 4, 7, 1, 1, 9. 1, 4, 7, 1, 9.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얘가 아니고 여기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라. 그런 뜻이야.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1, 2, 3, 4 곱하기 111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1.11인데 그러면 1은 여기다 쓰고 4는 여기다 쓰고 요거 더한 거 얼마다? 3. 요거 더한 거 얼마? 여기다 7 쓰고 이제 가운데 쓰는 어떻게? 이제 3개씩 더한 거. 이렇게 더하면 6. 이렇게 더하면 여기 얼마? 9네요. 그렇죠? 오케이. 이게 답이에요. 136, 974가 답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선생님, 이건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아까처럼. 11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 11. 여기다가 11개에서, 그렇죠? 132. 여기다가 132니까 여기다 얼마예요? 1 쓰고, 여기 0 쓰고. 그렇죠? 얘하고 0 쓰니까 얘가 얼마? 4. 이거 더하니까 5, 이거 더하니까 7, 이거 더하니까 9, 이거 더하니까 4. 그렇죠? 얘는 잘라내고 1, 4, 5, 7, 9를 여기다가 1, 4, 5, 7, 9를 더하면 되잖아. 1, 1, 그렇죠? 1, 1, 9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만 8천, 3008번의 물건 값에 11% 이유를 남기고 팔았다. 이유는 얼마인데? 아까 똑같은 문제인데 왜 또 내줬냐? 이제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183800 곱하기 0.11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얼마? 얘하고 그렇죠? 얘하고 곱하는 겁니다. 이럴 적에는 두 개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잘라도 그러면 얼마? 1838 곱하기 11과 곱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11이니까 1 쓰고 여기 8 쓰고 이거 더하면 9, 이거 더하면 11, 이거 더하면 11.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문제를 내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얘는 10이 몇 개 있다? 11개. 얘는 100이 몇 개 있다? 11개 있다는 거예요. 10이 11개 있으니까 얘 1은 1이 넘겨줘요. 그래서 얘가 2로 바뀌고 얘는 1이 넘어가서 얘는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잖아요. 얘는 1, 10, 100, 1000이 몇 개 있다? 10개 있다는 거냐. 그럼 얘가 1이 넘어가니까 20. 그렇죠? 20.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다시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자. 그래서 1은 여기다 쓰고 8은 여기다 쓰고 이거 두 개 더하니까 9, 두 개 더하니까 11, 두 개 더하니까 11이에요. 그래서 8 쓸 때 이렇게 1 넘어가니까 2, 그렇죠? 넘어가니까 0, 오케이. 20218이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까 뭐가 달라요? 그렇죠? 얘가 몇 자릿수다? 두 자릿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자릿수도 걱정하지 마시고 얘가 10이 몇 개 있다? 11개. 100이 11개 있잖아요. 100이 11개는 11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100이 자릿수에 있는데 얘가 1000자리니까 1을 앞에서 계속 올려주는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7 더하기 6 그러면 얘가 13 안 쓰고 이렇게 3 쓰고 이런 여기 머리에 뒀다가 2로 넘겨두시.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999는 아까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웠어요. 자, 이자 수익이 230만 원 부가세율이 9.9%이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이겠나 그랬으니까 230만 원 곱하기 0,099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 그러면 지워지고 결국 뭐예요? 2300 곱하기 99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0도 계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0은 여기다 갖다 쓰고 23하고 99를 곱하면 되는 거죠.
보니까 아까 배운 거네. 여기서 어떻게 하나를 빼라 그랬으니까 99에서 21을 빼라 그랬으니까 77, 오케이. 22만 7,700원이 답이다. 오케이. 얘가 답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어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어법.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만일의 경우에 453을 내가 9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냐를 내가 계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겁니까? 453 나누기 9. 5, 9, 45. 그렇죠? 0. 그래서 얼마? 아하, 얘는 나머지가 3이로구나.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볼게요. 453을 9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그러면 얘 더해서 얘를 지워보세요. 남는 게 얼마? 3이죠. 그게 나머지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구가 되는 건 속에서 가겠다. 이게 검산법이에요. NCS 교재에 수리 영역 NCS 교재에 검산법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때 국어법이라는 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게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20 그렇죠? 320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20을 9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냐 이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또 나눠봅시다. 그렇죠? 9로 나눴더니 3, 9, 27. 그래서 50. 5, 9, 45. 그래서 5가 나왔어.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 더하니까 5죠? 이거 나머지예요. 만일에 더해서 9였다. 그럼 나머지가 없어, 걔는. 예를 들어서 631이었다고 가정할게요. 얘가 9는 나머지가 621. 62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9로 나눴기에 나머지가 얼마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할 적에 더하니까 9죠. 그럼 얘는 나머지가 없어요. 그냥 나눠 떨어지게 되죠. 얘 9배수잖아요. 9배수. 아까 배수 또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는 거지. 원칙대로 풀면은 그거는 그냥 학교에서 푸는 거예요. 학교로 가셔야지 왜 시험 준비하세요. 학교 가서 공부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 번 수학을 가르치지만 저는 그냥 수학 선생이라고 이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 선생이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그냥 취업 수학 선생이에요. 취업 담당 수학 선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저 급하시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과외 선생한테 내가 좀 배우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와 같은 취업 시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학창시절에 풀었던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한테 알려주시는 거지. 저는 여러분한테 스킬을 가르쳐주는, 그건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고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풀어낼 수 있겠냐,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저는. 다음 문제. 그래서 이제 가봅시다. 그렇죠?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 국의 단체를 똑같이 나는데 이걸 뭐예요? 9로 나누라는 거야.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가봅시다. 이제 지울게요. 4, 3이 이렇게 지워지죠. 9니까. 이렇게 지워지자. 또 이렇게 지워자. 5, 4 얼마나? 8. 오케이. 답이 8이에요. 실제 나눠보세요. 실제 나머지가 얼마나? 8원 남아요. 8원.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6번. AB 상품 구매 중 어느 상품 구매 금액이 정확한가?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상상해 보더니, 야, 이거 맞아?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계산기 아주 두드려 계산했을 때, 그래? 내가 보기엔 틀렸는데? 그러니까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근데 그분이 머릿속에 이걸 계산했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국어법이나 이용해서 이것을 얼른 머릿속에 검산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32 곱하기 11이라는 숫자가 352라는 건 이제 알 수 있겠죠? 앞수 그대로, 뒷수 그대로 두 개 더한 거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계산한 게 실제 서로 맞느냐를 내가 실제 계산하지 않고 간단히 국어법을 이용해서 제가 처리해 보겠습니다. 더하니까 얼마죠? 5지요.
더하니까 2잖아요. 곱하면 10이죠. 9 빼니까 나머지가 1이네. 그렇죠? 1. 됐어요? 이거 다 더하면 10이죠. 9 빼니까 나머지가 1이네요. 오케이. 얘는 정확히 계산했다. 이렇게 판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가봅시다. 그렇죠? 오케이. 얘가, 이게 지웁시다. 지워. 그럼 얘는 6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우니까 7이네. 6, 7은 42니까, 더하니까 6이네요. 그렇죠? 얘는 나머지가 6이더라.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지울게요. 4, 5 지우지요? 그럼 얘하고 지우니까 6이네요. 오케이. 6. 너는 정확히 계산했구나. 자, 가보겠습니다. 지울게요. 그렇죠? 얘가 8에다가 16이니까, 그렇죠? 얼마 남습니까? 16이니까. 그러니까 7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9 빼니까. 지워지니까 얼마? 2다. 그러니까 14니까 여기 5 남았네. 여기는 5 남았어요. 자, 지울게요. 자, 그럼 얼마다? 여기 3, 6, 18. 그래서 지워졌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얼마예요? 4, 8, 21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하나 줘요. 그럼 지워주고 3개 남으면 이거 2개 주니까 여기 하나 남았네. 틀렸네. 그렇죠? 얘가 틀렸다. 그런 뜻이야. 얘도 나머지가 몇 개 남아있는데 다 소거하고 5가 돼야 돼. 그럼 맞는 거 되게 틀렸다. 그렇죠? 틀렸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우리가 국어법이라 계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어느 상품 구입가가 많은가? 그렇죠? 이 부분은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는 겁니까? 자료 해석할 때 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료 해석. 곱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그렇죠? 곱할 수 있죠. 근데 곱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얘가 큰지 뭐만지 대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이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정확히 계산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큰지 어느 상품 구입가 많은가 대소 비교를 할 적에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잘 볼게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2454 곱하기 487.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598 곱하기 475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를 하는데 천 단위끼리 비교해줘. 얘가 크냐? 당연히 얘가 크지. 천 단위가 크니까. 그러니까 같은 단위끼리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갖고 얘하고 이렇게 가세요. 그렇죠? 됐어요. 자, 그래서 화살표를 어떻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긋게 되는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475에 앉아. 얘가 이렇게 줄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했어요? 0,xx를 곱했을 겁니다. 여기다 얼마를 곱했다? 0,xx.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거의 10%가 얼마예요? 475의 10%는 47.5지요. 이거의 3%는 얼마예요? 선생님 잠깐만 이러시잖아.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 10%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세요. 10%가 얼마예요? 47.5예요. 47. 얘는 빼봅시다. 그럼 여기가 2고 여기 8이니까 이거 522가 돼. 이거의 10%가 늘면 522가 돼. 487이니까 얘는 10%보다 작게 만들어졌을 거다. 10%가 작다는 얘기는 결국에서 얘는 얼마? 0,xx쯤 곱했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갑시다. 또 띄었죠? 늘었잖아요. 늘었어요. 또 얼만큼 늘었는지 모르니까 여기다 또 10%를 또 줍시다. 10%니까 2, 3, 5를 주니까 9, 8, 5, 2, 5, 8, 9야. 근데 2, 5, 9, 8이니까 얘는 10% 이상 뛴 거예요. 그렇죠? 이거의 10%가 2589, 다시 말해 2354 곱하기 1.1이 2589인데 얘는 2598이니까 10%다 많은 거예요. 됐어요? 자, 1이 화살표 1이 간지 10% 받으니까 얘는 0.9 어쩌고 저쩌고 얘는 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컸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1,1 여기다가 1,1을 곱한 거 여기다가 0,9 뭐 어쩌고 저쩌고 곱했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얼마다? 정확히 계산은 0,975만큼 곱한 거. 여기다 0,975를 곱하면 475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봅시다. 그러면 0,978쯤 합시다.
귀찮으니까 여기다 1.1을 곱합시다. 그랬죠. 그럼 98 곱하기 11 합시다. 9도하고 8도하고 더하니까 이거 17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8, 7, 1, 0이잖아. 소수 몇 개 있다? 3개. 오케이. 1.078이잖아. 이 금액에다가 1.078을 곱했어. 그러면 나온 값이 이 값보다 커야죠. 당연히 커야죠. 당연히. 근데 언제 이렇게 계산하냐? 이게 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건 겁니다. 이쪽은 10%가 뛰었고 이건 10% 작았어. 그러면 많이 뛴 쪽이 큰 겁니다. 많이 뛴 쪽이.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7번은 잘 기억해야 돼. 7번, 8번, 9번 이런 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풀을 적에 증감률, 진짜 제일 더러운 문제가 증감률이야. 증감률은 뭐 2대 3, 이게 2분의 3 이런 게 아니야. 뭐 몇 천만 분에, 몇십만 분에 몇 백만 분, 막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그거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쥐나 머리에 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2354 곱하기 487하고 2598 475야. 여기서는 뛰었어. 여기서는 줄었어. 그리고 과연 곱했을 적에 어느 숫자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어느 숫자가 더 크냐는 거예요. 모르겠어. 계산해 봐야지. 계산.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계산을 일단 해놨어요. 그렇죠? 누가 얘가 큰 겁니다. 실제는 이제 계산해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수 비교를 또 어떻게 한다? 작은 쪽에서 같은 단위끼리 비교를 한다. 같은 단위끼리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래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화살표, 작은 쪽에서 큰 쪽 화살표를 긋는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쪽에, 이 작은 쪽에 10%부터 계산. 10%가 얼마? 47.5. 47.5. 다시 말해서 이 값에다가 1.1을 곱하게 되면 522가 되는 얘가 487이니까 얘는 10%가 아니라 0.9 어쩌고 저쩌고 곱했을 거다. 이 금액에다가 0.9 얼마를 곱해야 487이 될 거다. 다시 말해서 10%보다 작은 수만큼 곱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얘는 2354의 10%가 2589인데 얘는 2598이잖아요. 그럼 이 값은 여기다가 10% 이상을 곱해서 1.1 이상을 곱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1.1이 모르니까 그냥 10% 이상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하고 이 10%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크잖아요. 얘는 1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9 몇 프로 되고, 그렇죠? 얘는 10%가 크니까 10%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테지가 큰 수로 크게 가게 된다. 그렇죠? 이론은 무슨 이론이다? 이론은 정확히 몇 프로 뛰었다? 얘가 1.1이라고 가정합시다. 1.1점 뛰었다고 가정할게요. 1.1보다 좀 크죠. 왜냐하면 2598이고 얘는 2589인데 2598이니까 여기다가 1.1보다는 2354에다가 1.1보다는 조금 큰 수를 곱했을 것이고 여기에는 487이 여기까지 됐다는 거 얘는 여기다 얼마를 곱해? 0,975, 0,987 여기다 0,987 곱하면 475가 됩니다. 그러면 1.1에다가 0.98을 곱하게 되면 1.078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값에다가 A라는 값에다가 2를 곱하면 A가 서로 같아져. 근데 A에다가 1.2를 곱하면 얘가 B라 그러면 B 값이 더 크잖아요. 근데 일일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저처럼 화살표 긋고 퍼센트가 큰 쪽으로 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전년 대비 2015년 증가율과 전년 대비 2017년도 증가율 크기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2015년의 전년은 2014년 요거죠. 그렇죠? 이렇게. 2017년의 전년 대비는 2016년 얘하고 비교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증감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겁니다. 증감률은 전년도에서, 그렇죠? 금년도분, 금년도에서 전년도분을 빼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나오면 증가고 마이너스 나오면 감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전년이고 얘가 금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32,984분의
65만 7,905에서 63만 2,984를 뺐더니 얼마다? 24만 9,221이 됐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를 632, 2984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10만 단에서 그렇죠? 만 단위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실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일에 이 값을 정확히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계산해 내야 되지만 크기를 비교하라 그럴 적에는 구태여 계산할 필요가 없다. 자, 이번에는 얘가 이제 전년도니까 61만 5,241에서 빼보니까 34만 2,300원이 되겠다. 34,230원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느 쪽이 더 크냐를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24,921에서 34,230원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1보다 1, 그렇죠? 1콤마보다 큰 수를 곱했을 거고 64만 2천은 65만 됐다는 얘기는 얘는 얼마? 여기다가 1보다 작은 0, 얼마를 0,9든 0,8을 곱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A분에 이렇게 B가 있는데 만일에 내가 1분의 2를 곱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 값을 X라고 그러고 이 값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A분의 B니까 X, Y 값이 서로 같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A분의 B에다가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여기다가 뭐 한 2분의 이렇게 3쯤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분모가 분자보다 작은 수를 내가 곱했다. 그런 뜻이에요. 작은 수를 나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얘하고 얘 곱할 때 그렇죠. 곱하는 거죠. 얘거에다가 2분의 3을 곱했는데 이 분모가 분자가 분모보다 큰 수야. 그럼 이 값은 얼마? 이 값은 누가 크다? Y가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Y가 커. 자, 이번에 A분의 B에다가 곱하기 만일에 3분의 2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누가 큽니까? 얘가 크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3을 2로 나누니까 1,xx일 테고 얘는 3분의 2는 0,x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 착안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2, 4, 9에서 3, 4, 2로 갔다는 얘기는 숫자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2, 4, 9, 1에다가 1,xx 값을 곱했을 거다 하는 얘기죠. 1보다 큰 수를 곱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 3, 2, 9, 8, 4, 6, 1, 5, 2, 4가 감소했으니까 이 값에다가 1을 곱하게 되면 6, 3, 2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0,9나 8좀 곱했을 거다. 결국은 뭐다? 내가 0,9라고 합시다. 0,9분의 1, 뭐 1, 한 1점 있다고 가정할게. 이 수를 여기다 곱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더 커요? 분자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크다? 얘가 이렇게 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감을 잡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데 분자는 증가했고 분모는 이렇게 감소했어. 그렇죠? 이렇게 보면 감을 잡고 이럴 땐 누가 크다? 이쪽이 큰 거예요. 이쪽이 뒤집어지면 이쪽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뒤집어지면 어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분모가 분자보다 큰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가 크다? 이쪽이 크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은 어떻게 푼다?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 뛰었느냐? 여기서까지 몇 프로 뛰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확인하는데 눈치껏 보면 보니까 얘는 얼마 2, 4, 9에서 3, 4이니까 늘었네. 얘는 감소했네. 그럼 감소분의 증가잖아요. 분모가. 그럼 얘는 얼마? 얘는 결국은 얼마? 1,xx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얘는 이쪽이 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예를 또 이제 들은 이유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왜 예를 들었을까? 이제 반대 현상이 벌어져서 자, 그래서 또 증감률이니까 2, 9에서 1, 2, 4, 2, 4 모이니까 여기다가 1보다 큰 수를 이렇게 곱했을 것이다.
그렇죠? 곱했어요. 그 다음에 136에다가 1이 3이 됐으니까 얘는 0, 얼마짜리를 곱했을 것이다. 여기다 1 곱해, 여기다 1 곱하면 136, 52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작은 수로 됐다는 얘기는 136, 523에다 1보다 작은 0, 얼마를 곱했을 것이다. 자, 그렇죠? 분자는 0, xx를 곱했을 것이고, 분모에는 1,xx를 곱했을 것이다. 그러면 1분의 0,9니까 이 자체는 1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큰가? 이번에는 얘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대소 비교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 아까 8번이나 9번 같은 거, 7번도 마찬가지예요. 7, 8, 9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한다? 어디에 사용한다? 자료 해석일 때 주로 사용하는 계산식입니다. 특히 8번과 9번은 자료 해석의 단골 메뉴입니다. 증감률은 단골 메뉴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어떻게 대수 비교할지 이렇게 판단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수 판정하라는 거죠. 배수하고 그 다음에 증가율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2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6억으로 변했어요. 1년 사이에. 그러면 몇 배 뛰었어요? 3배가 이렇게 뛴 겁니다. 3배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증감률은 얼마냐? 얘가 전년이고 얘가 금년이니까 전년도분에 6-2니까 얼마? 4잖아요. 그럼 얘는 약분하니까 2잖아요. 근데 곱하기 100을 하죠. 그렇죠? 증가율이니까. 그래서 몇 퍼센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200%가 된 겁니다. 몇 배일 때? 300배일 때 200%가 됐다. 아하, 그렇구나. 어떤 관계가 있더라? 배수가 K배수이면 K배이면 증가율은 -1 해갖고 여기다가 100을 이렇게 곱하면 뭐로 바뀌더라? 증가율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놓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대충, 그렇죠? 여기다가 5배쯤 갔겠다. 5. 그럼 여기 3, 5, 15, 5, 6, 30, 블라블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 1, 8 어쩌고 저쩌고 갈 거 아니야. 1, 8이잖아. 약 몇 배 뛰었다? 4배쯤 뛰었구나. 그렇다면 증가율은 몇 배다? 몇 퍼센트다? 400%다 하고 이렇게 추정한다. 우리가 약 그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 하나? 자료 해석에 때 주로 사용되는 유형들의 문제들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셈인데, 1셈을 왜 스피드 문제 풀어가는데 나왔을까요? 그렇죠? 자, 이것도 풀어가면서 이제 정상적인 풀이를 하고 그 정상 풀이를 가지고 스피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를 가겠습니다. 3하고 2. 이제 마트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반풀이에 단풀이가 재고 정리하는데 반풀이는 혼자서 3시간이 걸리고 단풀이는 혼자 2시간이 걸리네. 그럼 얼마? 5분의 6이네. 그럼 1시간 12분이네. 이렇게 우리가, 암산으로 문제를 답을 표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셈이니까 1셈은 여기 반풀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고요. 단풀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반풀이는 어떤 일을 하는데 3시간에 끝난대. 그럼 얘는 시간당 3분의 1씩 해결해 가고 단풀이는 시간당 2분의 1씩 그러니까 단풀이가 반풀이보다는 일하는 능력이 좀 좋네요. 자,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너네 둘이 빨리 동시에 빨리 하고 가라. 이렇게 했다면 얘를 더해야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 그렇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순서 있게. 여기 얼마?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이렇게 가자. 이게 뭐예요? 두 사람이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이에요. 몇 시간에 끝내서 하나를 끝마치겠니? 왜? 전체는 1셈에선 1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 x의 값은 이렇게 들어가서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3 곱하기 2를 이렇게 할게요. 요 3은 이거, 요 2는 요거예요. 6을 안 곱하고 왜 이렇게 곱했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지워지고 여기 보면 2 남고, 얘하고 곱하니까 플러스 3 남고, 분해. 그렇죠? 여기 얼마다? 2 곱하기 3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자, 보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단풀이 거고, 이거 누구 거예요? 반풀이 거야. 단풀이와 반풀이, 분모는 단풀이와 반풀이를 더하고 분자는 둘이 곱해버렸어. 이게 뭐다? 둘이 협력했을 때 일하는 일이 양이에요. 자,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죠, 시간. 그랬더니 결국 얼마다? 얘는 5분의 6이잖아요. 1과 5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시간이니까 곱하기 60에서 12분. 1시간 12분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추정해내겠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은 만일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만일에 이런 문제. 그렇다면 얘는 그래. 네 거, 네 거, 내 거. 네 거 더하기 내 거 분의 네 거 곱하기 내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거 더하기 내 거 분의 네 거 내 거. 다시 자, 제가 말하는 그 속도를 한번 보세요. 분모죠, 분모. 네 거 더하기 내 거 분의 네 거 내 거. 이렇게 했어요. 위에 분자는 제가 빨리 읽었어요. 네 거 내 거. 왜냐하면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빨리 가잖아. 2 더하기 2, 뭐 2 더하기 뭐 3은 5인데 2, 3은 6 이렇게 쭉쭉쭉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거, 내 거 이렇게 빨리 읽은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다? 어떤 일셈을 구하는데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할 경우에 몇 시간이 걸리냐, 며칠이 걸리냐 이렇게 풀어가겠다. 네 거 더하기 내 거 분의 네 거, 내 거 이렇게 가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도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푼다? 이걸 이렇게 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이렇게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반풀이가 와서 얘는 얼마요? 그렇죠? 3시간이 걸렸대. 3시간이 걸렸대. 그래. 그 다음에 3시간 걸리고 갔어. 똑같은 일을 단풀이가 와서 2시간 만에 하고 얘는 3시간 만에 일을 했대. 똑같은 일인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뭐야? 단풀이가 둘이 뭐 한다? 그렇죠? 협력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 여기까지 걸린다. 여기까지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뒤에가 이제 협력하는 거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얘를 전체를 일로 보지 않고 이 전체를 뭐로 본다? 2와 3의 최소 공배수 놓고 풀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또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자, 그렇다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6을 이렇게 딱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딱 저처럼. 그렇죠? 다운표, 쌍따옴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푸세요. 쫙 그세요. 이렇게. 얘도 쫙 그세요. 그렇게 하고 2, 3은 6, 2를 여기다 쓰시고 3을 여기다 쓰세요. 이렇게 썼어요. 2, 3은 6, 3, 2, 6, 2, 3, 6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반풀이는 시간당 2개씩 3시간 만에 6개를 끝마치고 단풀이는 시간당 3개씩 2시간 만에 6개를 끝마친다는 거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간당 몇 개씩? 2개씩. 얘는 시간당 3개잖아. 그럼 둘이 합치면 시간당 몇 개? 5개잖아. 2 더하기 이렇게 3에서 얘가 5잖아.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얘가 자연수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대신 일이 뭐로 바뀐다? 얘가 뭐로 바뀐다? 최소 공배수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수를 끌고 다니지 않고 뭐로 끌고 다닐 수 있다? 자연수로 끌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앞에 이제 설명할 적에 그렇죠? 설명할 적에 가나안이면 분수나 소수보다는 자연수로 끌고 다니는 것이 우리가 계산하기가 훨씬 편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느 때 이렇게 1셈입니다. 얘는 2일셈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1셈인데 서로 독립적으로 할 때는 최소 공배수를 놓고 푼다. 뭐를? 전체 1을 뭐로 본다? 6으로 놓고 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얘는 2시간. 그렇죠? 쟤는 3시간. 몇 시간 걸린데 몰라. 그래서 몇 개를 끝마 6개를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이 뭐로 바뀐 거? 이렇게 자연수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5분의 6이니까 5분의 6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뭐로 푼다? 최소 공배수를 풀어서 자연수로 점수 다 바꿔치기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번 풀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11번과 12번은 그렇죠? 유형을 잘 파악하셔서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반풀3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 문항당 유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도만 해도 뭐 9개, 그렇죠? 1셈만 해도 9개 이렇게 유형별 다 분류를 해놨어요. 제가. 왜냐하면 앞책 11번에서는 어떻게 풀어? 멘토쌤이 저기 독립적으로 할 때 최소 공배수 풀라고 했어. 그래서 최소 공배수 풀라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때는 독립이 아니라 협력해서 일을 하자. A와 B가 둘이 일을 하면 이렇게 돼. 한 사람이 일하는 게 두 사람이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항상 뭐로 푼다? 전체를 일로 놓고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로 놓고 풀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마트에 근무한 A와 B가 둘이 재고 정리를 하는데 3시간이 걸리고 B와 C가 함께 하면 2시간이 걸리고 A와 C가 하면 4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A 혼자서 재고 정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겠는가?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미지수를 놔야 되는데 어떻게 놓냐 보니까 그럼 A, B, C가 하는 양을 그렇죠? 시간당 하는 양을 A, B 이렇게 C라고 할게요.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와 둘이는 A하고 B하고 해서 얘는 시간당 얼마씩? 3분의 1씩 하는 거죠. 왜? 3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아까는 뭐였어? 반풀이가 3시간이 걸린대. 그렇죠? 그럼 3분의 1이었잖아요. 단풀이는 2시간이 걸린대. 그럼 시간당 2분의 1 했듯이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에는 B와 C래. B하고 C하고 했더니 몇 시간? 2시간이니까 그냥 시간당 2분의 1을 하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A하고, 그렇죠? A하고 C니까 A하고 C하고 했더니 몇 시간인가? 4시간이니까 얘는 시간당 4분의 1씩 하는구나. 그럼 이와 같은 형태의 숫자, 분수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통분해야 돼. 무조건 통분해야 돼, 얘는. 어차피 통분해 가야 되는데 미리 통분을 다 해놓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10이니까 12분의 얼마 4고 12분의 얼마 6이고 얘는 12분의 이렇게 3을 이렇게 다 통일하세요. 이렇게 다 통일하고 갑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이 A를 구해내야 되는 거죠.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식이 3개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줄줄이 더하는 거야. 이렇게 줄줄이 다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A도 2개 있고요. B도 2개 있고요. C도 2개 있어요. 이거 다 더하니까 12분의 얼마? 13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2로 나누니까 24분의 13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뭘 구하라는 거야? 요 A를 구하라니까 얘를 없애면 되잖아. 근데 A, B가, B, C가 여기 있잖아요. B, C가. 그런데 24분의 13 대 12분의 6이니까 여기도 2 곱하기 여기 곱해서 뭐로 만든다? 얘가 24분의 12로 만들어준다. 빼니까 결국은 A 값은 얼마다? 24분의 1이 되겠다. 그런 거야. 얘는 시간당, 그렇죠? 시간당 24분의 하나씩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끝마침은 얼마? 24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24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11번하고 풀이 요령이 다르죠. 풀이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문제 유형을 보고 얘를 최소 공배수 풀러갈 건지 이렇게 전체를 일러놓고 풀러갈 것인지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평소에 유형을 풀어가시면서 유형을 익혔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문제 읽으면서 어떻게 푼다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야 돼요. 다 읽고 난 뒤에 어떻게 풀어까지 고민하게 되면 차라리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시간 걸리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11번과 11번 문제와 12번 문제의 다른 점입니다. 얘는 각각 어떤 일을 끝마치고 가버려서 또 끝마치고 갔어 이런 형태의 독립적인 형태의 문항이고 12번은 두 사람이 일을 해서 끝마쳐서 또 두 사람이 일해서 끝마쳐서 얘는 협력해서 끝마칠 적에는 얘는 전체를 뭘로 본다? 일을 보고 얘는 전체를 뭐로 본다? 전체를 최소 공배수로 보고 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최소 공배수 놓고 반드시 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전략해서 단 몇 초라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이렇게 푸세요. 그렇죠? 다음 문제 풀러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로 풀어가는 유형 1편 끝났겠네요. 그렇죠? 그 스피드로 풀어가면 25문항인데 25문 다 해설하기는 그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다 못 집어넣어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쪼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스피드로 풀어가는 유형 1번부터 25번 문항까지 있지만 그 문항을 여러 번, 한 3번만 반복하세요. 3번만 반복하시면서, 이런 걸 이렇게 내가 계산하는 거야. 이런 걸 이렇게 내가 접근해서 가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4단원 농도부터 풀어갈 적에, 그렇구나. 이거는 3단원에서 이런 건 이렇게 풀라고 했었는데, 계산은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감지해 두셨다가 적용하셔서, 활용하셔서 습관화를 시키셔야 돼. 습관화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다 시간을 단축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